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채널 부호화 및 PN 시퀀스 기술에 관하여 설명드릴 울산과학대학교 컴퓨터 IT학부 장지웅입니다. 기술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려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박사 이수 후 첫 직장으로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의 제 업무는 디지털 TV 및 모바일 TV의 채널 모델 칩 개발이었습니다. 채널 모델 칩 개발이라고 하여서 제가 담당한 업무가 이제 칩의 에이직이나 구조를 한 것은 아니고 칩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것을 베릴로그 RTL을 사용하여 FPGA 단계까지 구현하는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의 경력 후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방문연구원으로 방문하여서 복합 계층 부호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는 LG전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동통신 표준화 3GPP LAN1 분야에 대해서 LTE-A의 피지컬 레이어 기술을 연구하고 표준에 반영되는 회의 참석을 하였습니다. 제 전공 및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PN 시퀀스, 의사 난수 발생기라고도 합니다. 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통신 및 정보 이론 분야에 해당합니다. 둘째, 채널 코딩, 채널 부호화라고도 하죠. 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역시 통신 및 정보 이론 분야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블록 사이퍼입니다. 흔히들 이제 블록 암호라고 하는데 오늘 기술 설명에 관한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 현대자동차와 이동통신 키에 들어가는 자동차 키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같이 연구하고 상용화한 경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표준화 쪽입니다. 이제 현재 3G, 4G, 5G, 6G까지 넘어가는 기술에 있어서 제가 담당하는 곳은 4G에서 동기화 그리고 채널 코딩 중심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제 연구 업적으로는 SCI급 국제 논문 저널에 21편을 게재하였고 국내 논문은 18편 국내 논문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20회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이 있고 국내 학술회 발표는 16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특허와 국내 특허가 국제가 52건, 국내가 43건인데 이는 실제 파악하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설명드릴 내용은 채널 부호화입니다. 채널 부호화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 통신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통신이라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를 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널이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채널이라는 것은 전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선 통신과 같이 공기중을 거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채널을 거치면은 반드시 노이즈가 끼어들어서 데이터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채널을 거치면 그 결과물은 데이터와 노이즈가 더해진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가 훼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단에서 데이터를 받는 사람 또는 기기가 온전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온 기술이 채널 부호화입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택배를 생각해 봅시다. 택배에서 상품을 보낼 때 포장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장의 역할은 상품이 어디로 가는지 주소를 적고 적재하기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안에 있는 상품을 보호하여 배송 과정 중에 상품이 다치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신하는 데이터에 추가적인 빗, 이 빗을 페리티라고 부릅니다. 이 페리티를 붙여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수신단에서는 이 페리티를 제거하면은 수신 데이터를 손상 없이 복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데이터에 페리티를 붙이는 것을 인코더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채널을 통해서 전송하기 전에 인코더를 통하여 데이터를 포장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면 인코디드 데이터와 역시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를 디코더라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노이즈와 인코디드 데이터, 즉 채널에 붙인 페리티를 함께 제거해주면은 원래의 데이터가 손상 없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채널 보호화 기술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RS, 리드 솔로몬 코드, RM, 리드 뮬러 코드가 있고 컨볼루셔널 코드, LDPC 코드, 폴라 코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RS 코드와 RM 코드는 베릴로그 RTL의 구현 경력이 있고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LDPC 코드 역시 RTL로 구현한 경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PN 시퀀스입니다. 이 PN 시퀀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트루 랜덤 넘버, 진짜 난수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진짜 난수, 진짜 불규칙하게 숫자를 생성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노이즈 소스, 물리적으로 열을 가진다든가 물리적으로 진동을 가진다든가 이런 소스로부터 얻습니다. 근데 이러한 결과가 진짜 난수, 불규칙하게 숫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문제점이 똑같이 재현을 할 수 없고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서는 재현이 필요한 곳에서는 선호를 하지 않지만 정말 불규칙한 숫자가 생성돼야 되는 암호 시스템 같은 곳에서는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들은 시스템이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숫자가 치우쳐서 나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0이 더 많이 나온다든가 1이 더 많이 나온다든가.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숫자가 치우침을 가지고 다음에 나올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제 바이어스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실제 물리적인 이 노이즈 소스를 사용해 갖고 난수를 발생시킬 때 있어서 0과 1의 비율을 엇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바이어스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치우쳐 있는 발생기라고 하더라도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통계적으로 어느 것이 나올 것인지 추측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와 반대되는 개념이 PN 시퀀스입니다. 여기서 PN이라는 것은 슈도 노이즈의 약자인데요. 슈도라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는 영문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suppose 또는 purporting to be not really. 그러니까 가짜 같은데 실제 가짜인데 실제인 척하는 가짜라는 거죠.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불규칙함의 의미입니다. 즉,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보면 실제 의미는 랜덤입니다. 근데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인 척하는 랜덤 넘버를 발생시키겠다는 겁니다. 시퀀스는 숫자에 연속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것, 즉 수열을 의미합니다. 즉 PN 시퀀스라는 건 뭐냐 하면 랜덤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얼핏 보기에는 랜덤 같아 보이는 숫자의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PN 시퀀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상관 특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시클릭 시프트 시킨 시퀀스를 코릴레이션 시킨 값입니다. 주기가 n, 즉 PN 시퀀스가 길이 n을 가지고 반복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피진 시퀀스의 자기상관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때 동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시클릭 시프트가 0일 때, 즉 자기 자신이 딱 맞았을 때는 위의 값이 당연히 n이 나옵니다. 이 이외의 값이 모두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이상적인 자기상관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 PN 시퀀스의 특성 중에 두 번째 특성은 상호상관 특성입니다. 이 상호상관 특성은 하나의 시퀀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시퀀스 간의 관계를 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시퀀스를 시클릭 시프트 시켜서 코릴레이션 시킨 값입니다. 수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주어지는데요. 동기점 이외의 절대값의 크기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 경우를 최적의 상호상관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퀀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PN 시퀀스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만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 이를 싱글 시퀀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시퀀스를 그룹으로, 집합으로 묶어서 사용을 하는 것, 이를 시퀀스 셋이라고 합니다. 싱글 시퀀스의 경우는 자기상관이 좋은 시퀀스를 사용을 합니다. 시퀀스 셋의 경우는 상호상관 특성, 두 번째에 말씀드린 상호상관 특성이 좋은 시퀀스들의 셋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분류되는 시퀀스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통신 등의 동기 신호로 사용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시스템에 기기가 처음 들어갔을 때 주파수 또는 시간 등을 시스템과 맞추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죠. 두 번째는 GPS 위성 및 기지국에서 식별 신호로 사용을 합니다. GPS는 잘 아시겠지만 지구상에 24개의 위성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위성들이 신호를 보냈는데 어느 위성에서 온 신호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시퀀스를 사용을 합니다. 또한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는 내가 어느 위성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타이밍에 전송이 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동기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지국에서도 내가 현재 어느 기지국에 접속을 해 있는지, 이동통신 보면 기지국을 옮겨 다니면서 쓰게 돼 있죠. 내가 어느 기지국과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지국의 식별 신호로도 사용됩니다. 세 번째, 위로 채널의 스크램블러인데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예전에는 위로 채널을 돈을 내지 않으면 채널이 막 노이즈가 낀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죠. 또 역시 시퀀스를 사용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암호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스트림 사이퍼, 암호가 블록 사이퍼와 스트림 사이퍼 숫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이더에서 탐색 신호로도 활용이 됩니다.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신호를 쏴서 돌아오는 신호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가지고 거리를 탐색을 하는데, 이때 신호를 하나를 쏘는 게 아니라 시퀀스를 쏘고 돌아오는 시퀀스의 코릴레이션을 취해서 이 피크점이 어디가 뜨는가를 가지고 레이더의 거리를 탐색하는 신호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인지무선 통신, 코그니티브 라디오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인지무선 통신은 모든 주파수 대역을 스캔해서 인가받은 사용자가 사용 중인 대역이 아닌 비어있는 대역을 활용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인가 중인 사용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핸드폰 사용자들, 그게 아니면 그 대역을 쓸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사용자들입니다. 이 인지무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 대역을 사용해서 임시적으로 통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비어있는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사용 효율이 상당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무선 통신은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역을 사용하는 허가된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는 주파수 채널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허가된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회피를 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지무선 통신에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랑데부라는 분야입니다. 인지무선 통신에서 랑데부라고 하는 것은 인지무선 통신 시스템상에서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두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채널을 발견하여 최초로 통신을 위한 링크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인지무선 통신은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들이 비어있는 채널을 대상으로 해서 통신을 시도합니다. 이때 서로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컨트롤해주는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채널을 중에서 서로 어느 채널을 사용하여 통신을 할 것인지를 빨리 발견을 하고 연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서로 나는 이 채널을 쓸 수 있으니까 이 채널로 통신을 하고 싶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한쪽에서는 그 시그널을 받아서 채널을 연결을 해야 하는데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두 사용자가 동일 채널을 빨리 스캔하도록 만드는 탐색 패턴이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의 사용자에 대해서 파란색이 각각의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채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의 통신 채널이 있다고 할 때 이를 차례대로 신호를 보내고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다소 6번째 시도인 6번 채널이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돼 있죠.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니까 여기서 통신을 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채널에 타이밍이 딱 맞아서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한 채널을 찾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스템에선 내가 언제부터 채널을 찾는 것을 시도를 할지,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언제부터 채널을 찾는 것을 시도를 할지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해서 이를 탐색하는 패턴을 만들고 가능하면 빨리 서로 통신을 연결시켜주는 기술인 랑데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저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 PN 시퀀스를 활용하여 인지무선 통신의 채널 탐색 패턴을 만드는 기술을 제안을 하였고, 이를 위해서 특성이 좋은 PN 시퀀스를 활용하여 주파수 탐색 패턴을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논문으로도 게재가 됐는데 기존 탐색 패턴 대비 탐색이 성공하는 시간이 짧아졌고요. 기존 탐색 패턴 대비 탐색 성공 확률과 신뢰성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는 두 기기가
사용 가능한 채널이 같은 것, 이를 대칭 채널이라고 해요. 두 기기가 사용 가능한 채널의 수나 종류, 치수가 다를 때 비대칭 채널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두 모델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 발표를 보시고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은 기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